아우, 저는 이날을 11년 동안 기다렸어요. 오고 싶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을 뒤로 하고라도, 여러 가지로, 허락지 않아가지고 못 왔거든요. 근데 제 마음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겠고,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제가 막 존경하는 사람들만 여기 오셨어요. 103명이 졸업했는데, 존경하고 보고 싶은 분들만 오셔서 내가 오늘 또 기분이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더군다나 오늘 이제 강의라기보다도 얘기는 술술 될 것 같아요. 이제 맥주를 내가 못 먹는데, 한 잔 먹었으니 얼굴이 좀 부르락 해가지고, 좀 술술 얘기가 나올 것도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시면서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지금 얘기한 대로 1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모임에 와서 이게 만날 수 있는 거 복이에요. 내가 온라인상으로 간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랬지만 이렇게 면전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행복이에요. 왜 행복이냐? 여기까지 오려면 일단 첫 번째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걸어야 돼. 그렇잖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와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행복하지 않나. 이 행복은 더불어 함께 투게더 12기와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노령화가 되고 노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올 때도 남편 뒤로 하고 아이들 뒤로 하고 세미나 가 1박 2일, 2박 3일 가. 그러면 누가 뭐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응? 나 그냥 놀러 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데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임이 얼마나 많으냐. 뭐 지구의 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것이 이제 노인이 들면 가장 첫 번째가 lonely,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은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나누고, 특히 포항에 있는 사람, 진주에 있는 사람, 멀리 속초, 화천에 있고, 뭐 이런 멀리 있는 사람이 각자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일수록 먼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식이 뜸하잖아. 그럼 만나면 보고 싶고, 얘기 듣고 싶고, 강원도 옥수수 맛있나 안 맛있나 확인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다양하고 다른 집단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재미가 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나는 이 연구 대상이에요. 이렇게 오늘 13명이 오셨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모이는 것은 뭐 때문에, 뭐 회장단에 아까 얘기한 대로 훌륭한 회장님, 김근구 회장님 전 역사적으로 보면 정경식 회장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금숙 회장님, 그 다음에 박혜정 회장님이 이르기까지 또 회장단 또 회원들의 또 지지가 없으면 회장 의미가 없어요. 회장, 부회장 둘이 뭐 하겠어. 회원들이 있어야, 예?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또 아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금숙 회장님이 교수님 참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아우, 네, 그 한마디에 내가 한 1년 이상은 더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우리 교수님이 꼭 있을 필요성이 있다. 아우, 네,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냥 던지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어, 11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확인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다, 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만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아무튼 연구의 대상인데, 이 11년 동안, 오랫동안 이게 각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뭐가 있을까? 공통 분모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벽에다 기대는 거예요. 기대고 편안하게. 예, 편하게 기대서 그렇게 앉아있지 마. 전진화서 뒤로 기대. 기대고. 기대. 그렇게 기대는 거야. 여러분들 집단 상담하고 그러면 추우면 방 따뜻하잖아. 이불 깔고 들어누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마라톤 뭐 2박 3일씩 하면. 그런 거 해본 사람은 기댈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허리 아프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기대서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안에는 뭔지 모르게 의식의 수준이 높은 핵심 성분이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11년 동안 그 이전부터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애니어그램의 지혜라고 하는 의식의 확장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몸도 이완하고 가슴도 따뜻한 사랑으로 뭉치고 또 의식의 불길을 진짜 밝혀서 행복하고 건강한 이런 그런 어떤 애니어그램의 지혜가 이 관통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회장단도 격려하고 회원들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결혼할래?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돈이 얼마야? 외모가 어때? 키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거는 겉에 드러난 거잖아. 결혼할 사람한테 뭘 봐야 돼? 중심이? 사랑이 보여야지. 사랑. 얼만큼 사랑하나. 그게 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그거는 안 본단 말이지.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본, 우리의 중심,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모자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게 중심은 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애니어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의 수준, 그 정도가, 그 강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예,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는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르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11년 동안 이 모이는 거는 그냥 자생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학습하고 함께하는 또 애니어그램의 지혜의 덩어리가 거기 관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아무튼 오늘은 이 주제 보니까 열정을 넘어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에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정은 사실은 거칠은 거잖아요. 그 패션이 영어로 얘기하면 패션인데 거칠은 거야. 그 3단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패션이 그거거든. 격정적인 패션. 인간관계의 패션은 9가지의 가슴의 악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나 너무나 식어 있고 너무나 뜨겁지 않다 보니까 이제 패션을 강조하는 건데 그 격정적인 감정이 왜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9가지 악덕에 관련된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것을 넘어서 통합으로 지향한다는 주제는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주제는 애녀랭과 정신 분석인데 이제 이 가서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래도 이제 미니 강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제 하는 일도 얼마나 바쁘셔. 이제 준비한 거 먹고 준비한 것으로 세미나 하는데 4시간 필요한가 이제 우리 김국장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그냥 웰컴 하시고 얼마든지 시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한 40분 정도, 또 내가 얘기가 길어지면, 뭐, 1시간 반이고, 뭐, 2시간 얼마든지 내 준비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스케줄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 내 얘기할게요. 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애니어그램과 정신분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어, 여러 가지 애니어그램과 정신분석 관련된 얘기를 하고,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의 유형성, 프로이드 심리학, 그다음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복과 자기 실현, 성격 심리학적인 또 자기 통합, 그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자아 이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니어그램과 이 정신분석 학은 지금 그 근간은 프로이드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이드야. 이제 프로이드 이론은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자, 프로이드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첫 번째 핵심은 인간의 행동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인 본능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전제 명제야. 무의식적인 행동이. 무의식적인 본능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무의식적인 본능은 바로 뭐냐? 무의식적인 본능은 뭐예요? 예를 들면, 무의식적인 본능은 뭐야? 남녀 간의 사랑, 섹스, 에, 기타. 무의식적인 본능은 뭐야? 생에 대한 본능, 이게 삶에 대한 본능, 이게 다 무의식적인 본능이잖아. 먹어야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데 또는 사랑하는데 체면이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본능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무의식, 보이지 않는. 근데 무의식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러나 이제 프로이드만이 그것이 인간의 행동의 근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본능을 인간 행동의 결정판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로이드가 이제 생리학자야. 생리학자고 의사인데 이 생리적인 현상은 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병의 원인을 부러지면 이게 팔이 움직이지 않고 걷기 어렵고 운동을 움직이기 어려운 거는 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잖아.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일어났는데, 이제 장갑 마비증이라 그러는데, 이제 손이 갑자기 마비가 됐다라든지, 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많은 환자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인 본능의 초기 경험에 어릴 때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의해서 그것이 10대, 20대, 50대에 나타나가 출현해서 인간 그 행동이 그때서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막는다든지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야. 이드.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드. 그게 이드가 인간 행동을 억제하고 인간 행동을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와 다이내믹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 사실 이제 밸런스, 균형의 이론이에요. 이게 밸런스. 그렇죠? 본능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이고가 움직일 때는 여러 사람과 관계 있으니까 이고의 어떤 현실을 돌아보면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관이 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는 슈퍼에고가 등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그 근원은 무의식적인 행동,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거는 프로이드 최초의 이론이야.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다 달라요. 뭘 결정하느냐, 인간 행동을 대부분 이고라고 하는 거, 이고, 거기 나오죠, 이고. 이고라고 하는 것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 이거는, 이따 나오지만 이게 자아야, 자아. 자아는 본능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이 현실 삶 속에서 관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 행동이 줄어들거나 과장되거나 반동적으로 나가거나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아무튼 9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거는 현실에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 번째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서 이 관계하면서 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 행동이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관계로는 바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다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은 지금 프로이드의 이드의 무의식적인 본능을 빌려와서 행동의 근원을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삶과 연결돼서 얽히고 설키고 해서 관계된 것은 다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이야. 이후의 심리학. 그래서 거기 이제 그걸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 있는 대로. 애니어그램 그림의 모형 9가지 유형과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렇게 거기다 조합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프로이드 이론에 그 왼쪽에 보면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장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장은 이게 딱 무게중심을 잡고 12기 무게 말뚝을 받고 서로 모여서 이완하고 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를 확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목적이 그렇잖아요. 모여서 너와 내가 이 판을
이 벽을 쌓아가지고 막 뭐 투양해서 막 경쟁하고 이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이완해서 서로 우리가 애니어그램 12기에 함께 올 투게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서로 용서하고 이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가슴을 오픈하고 그리고 이 건강하게 의식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가능한 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사람답게 건강하게 나답게 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 얘기하는 머리는 식별력을 증가하고 식별력을 증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또는 정당에 가입을 잘못한 사람일수록 뭐 아무튼 그거는 남녀 노소 관계없이 아무 관계없이 식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똑똑한데 정치한다고 어느 당만 들어가면 반쭈가리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식별력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정치적인 사태 그런 거야.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오판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걸 진짜 식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한 사람은 식별력 내가 가고 안 가고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식별력이 증가하는 거는 그게 의식주의 높은 사람일수록 위에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의 본질이라 한다면 이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에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아인데 자아는 이 수면 중심 위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하면 사랑, 미덕, 에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에고의 3번, 7번, 8번이 3번에 뿌리를 두고 이렇게 3, 7, 8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그것은 바로 가슴 중심에 에고의 가슴에 멍어리가 들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거 다 에고의 리얼리티와 현실에 대한 아무리 효자도 어? 어, 병치레 10년이면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1, 2년 아니고 10년 요즘 병 치매가 되고 20년 막 이렇게 되면 아무리 효자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인간관계에 관련된 것이 리얼리티 현실이 되어서 그게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지친다는 거지요. 이제 그런 쪽에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에고의 관점이야. 그래서 그런 쪽인데 그러면 이제 애니어그램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타고난 애니어그램은 9종류로 타고났잖아요. 그죠? 타고났는데 그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유용성을 여러분들이 이게 모이게 하는 필요한 목적을 제공해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여러분들 모이는 거야. 이미 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냐? 메스터리라는 거야. 달관, 통달. 달관하는 거잖아. 나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너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우리 사회의 여러 사람들을 언더스탠딩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가 있지만, 그게 트루 셀프 너리지라고 하는 그 진실된, 진짜 자기에 대한 지식, 내가 진짜 누구냐. 이것에 대한 탐험을 하게끔 하잖아, 애니어그램이. 두 번째는 위스덤이야. 위스덤이라는 건 지혜잖아. 지식이 아니야. 지혜하고 지식은 다르지.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잖아. 노인의 지혜, 또 의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식보다는 지혜로, 삶 덩어리로 전체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지혜를. 근데 세 번째, 컴패션이라고 하는 건 그건 여러 가지 용어인데, 패션은 아까 했던 대로 이 격정이야. 이게 결점, 나쁜 거. 컴이라는 것은 이 나쁜 점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나눈다는 거야. 캄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공감, 협력, 뭐 이런 것과 관계, 연민, 동정, 이런 뜻이에요. 컴패션. 그러니까 이 애니어그램은 서로가 나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야. 전혀 다른데 다른 사람이 서로 불쌍한 거야. 아우, 완벽해지려고 하는 욕구는 알겠는데 막 비판적이고 눈 뜨면서 막 부정적이고 이게 예를 들면 특정 번호가 있잖아. 아우, 내가 이 영역을 확장하고 뭐 왕국을 건설하는 거 알겠는데 막 독재적이고 특정한 번호가 그렇잖아.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것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연민, 아우,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것이 막 안 돼, 너는 안 돼, 막 대항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연민에 대해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이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연민을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타고난 에너지가 그런데 도와줄까? 이런, 그런 것에 대한,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인생이 라이프 스팬 디벨로프먼트잖아요. 전생의 발달이야. 초기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5세 이전은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 여러분들 50대, 나도 지금 70대에 들어서도 앞으로 100대까지 다 중요해. 다 중요하지 않는 세대가 없어요. 근데 옛날 프로이드 이론은 초기 경험만 강조했지만 지금은 전생의 라이프 스팬이야. 전생의,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이란 말이야. 자기 실현이 다, 우리 친구 중에 만 65세 교수를 제대했는데,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남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 이게. 남자들은 65세까지 교수 열심히 했으면 쉽만한데, 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나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변화시키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은 자기 실현의 욕구가 아직도 65세 이후가 더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이 전성기야. 너무 아름답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105세 김영숙 교수님이 105세를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의 황금기 어디냐? 70대 중반이 황금기예요. 60대 후반 70대까지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05살까지 사시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그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70대 중반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인생이 전성기는 그 전이겠지 물론. 아무튼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나이에 비춰볼 때 그 이제 셀프 액츄얼리제이션이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bring out best capacity라고 하는 자기 역량을 최선의 역량을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 내 성격을 알고 우리 아이의 성격을 알고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수를 높여 장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사회를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애니어그램의 지혜가 도와주지 않나. 그 다음에 셀프 디벨롭먼트 마찬가지. 자기 개발. 자기 개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뭉쳐 있는데 그것이 가족과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간에 그 통합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쪽에 너무나 애니어그램의 지혜가 포함되고 있잖아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기본 타입을 레코그나이즈 인식하면 타입을 알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9가지 유형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면 일단은 9가지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나하고 너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잖아.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자체는 그것을 리스펙팅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름을 존경하는 거야. 싸움은 언제 일어나냐? 너 왜 나하고 똑같지 않아?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남편은 나하고 달라. 그럼 인정해버리면 너는 취소, 나는 노래 부를게, 아무튼 음정이 맞더냐 안 맞더냐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왜 안 맞냐? 내 틀에 안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코워킹이 되고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 전제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왜 프로이드 제목이 프로이드 정신분석 가로 열고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을 쓰는 이유는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우리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은 지금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프로이드는 브레인에서 투 마인드야.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생리학자로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브레인이라고 하는 수술, 기타 등등 이런 학자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영역을 넓힌 사람이야.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영어로 써놨는데, 히스테릭스는 신경증이야. 신경증은, 좀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 거죠. 그게, 레미니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억을 말하는 게 기억. 신경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다. 기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야. 신경증 여러분들 알죠? 그것은 다 suffer mainly from the reminiscence야. 이게 이제 오래전에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면 잘못된 생각이면 기억이라는 건 생각이면
그 잘못된 생각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그게 신경증이죠. 어? 그럼 의식수준이 아주 낮은 7수준, 8수준, 9수준에 해당되는 거지. 근데 히스테리아는 뭐를 원인이냐? 이거 원어를 그대로 내가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원어를 가져온 거예요. 가서, 어? 자, 히스테리는 was caused 원인이 돼 by trapped memory야. 이게 함정된 메모리야. 함정. 트랩, 여러분들 알죠? 트랩? 트랩은 어디지? 트랩? 함정. 트랩, 덫이야, 덫에 걸린 메모리 앤드 기억과 느낌이야. associate 된 그러니까 그것에 함정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오염되고 기억이 오염되고 잘못된 생각이 바로 뭐를 일으킨다? 히스테리야. 그거는 애니어링 관점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9가지의 악덕과 9가지의 건강하지 않은 홀리 아이디어가 아닌 픽세이션, 고착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그램 관점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수준의 7수준, 8수준, 9수준의 히스테리아를 한다는 거야. 그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널 스티뮬러스 내적인 자극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 이론은 그거는 바로 섹슈얼 인스팅이죠. 성적인 아까 본능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가장 내적인 자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적인 자극이다. 여러분들 알고 프로이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로지너스 성감대는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오랄, 구강기, 그다음 항문기, 그다음에 잠복기, 그다음에 생식기 순으로 이제 발달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프로이드는 unconscious motivation determinism, 그러니까 무의식적 동기 결정이야. 무의식적으로 나와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결정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사실 프로이드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야수와 같은 거야. 동물과 같은 거야. 프로이드는. 그래서 프로이드의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은 야수기 때문에 교육에서 길들여지거나 사회화에서 길들여지거나 그 사람이 뒤로 만들어야 된다. 동물과 똑같다. 왜? 성적인 본능 인간 행동을 지배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꿈을 분석하고 그러는데 꿈도 사실 내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넘겨보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뭐다? 그 위에 수면 위에 물러 있는 에고를 얘기해. 그게 자아야. 한국말로 하면 자아고 다른 두 자로 얘기하면 리얼리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게. 그러나 뿌리는 이드와 슈퍼이가 왕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쪽에 속해요. 에고에 속해.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이 나와서 세상에 딱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관계가 시작되는 리얼리티 현실이 바로 에고라고 해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다 에고 심리학이야.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에고 심리학은 다 포스트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뭐냐? 도대체 자아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ego's major function or represent 나타내. 에고의 주요한 기능은 바로 뭐를 나타낸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현실이야. 리얼리티 영어로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현실을 나타내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돈 있는 채 하면서도 다른 이유를 들어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못 사준다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채널화되고 컨트롤 되는 거예요. 내적인 욕망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비도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비도 성적인 대상 리비도 알죠? 리비도 성적인 에너지의 대상은 인간 필수적 essential human connectedness
필수적인 인간 관계를 제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제 처음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만나는 엄마, 최초에 만나는 아빠의, 아빠의 그 대상이잖아. 그쵸? 성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essential human connectedness야. 필수적인 인간의 connectedness. 엄마하고 나하고의 connectedness. 연관성, 관계성, 그 다음에 연합, 이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이 스피츠라는, 이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경험에 얼마만큼 초기 엄마하고의 휴먼 커넥티드니스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타 등등의 행복이 나중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우리 애니그램 쪽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 의식의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설리반 같은 인간관계 심리학자가 있어요. 인터퍼스널 릴레이션 시어리의 이제 설리반 같은 학자는 퍼스널리티 성격은 결국에 가서는 인터퍼스널 시츄에이션, 인간관계의 상황에 그 리커런트라는 건 반복되는 인간관계 상황에 관련된 것이다. 그 사람의 성격을 1번으로 나타나고 2번, 3번, 9번으로 나타나 표현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대인관계의 시츄에이션 상황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설리반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의 골자는 뭐냐? 마지막에 보면 섹슈애리티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행위, 성적인 성은 프로이드가 얘기할 때는 성은 인간 행동의 근원이야. 모티베이트, 동기 요소야. 근데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섹슈애리티는 거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eemed rather meant for managing anxiety about closeness and distance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은 클로즈에서 가깝잖아. 가까운 정도, 먼 정도에 관련돼서 anxiety, 걱정거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동기 요소라기보다는. 그래서 굿머더는 나한테 양육하고 젖을 잘 주고 영양가를 맛있는 거 주는 게 굿머더가 아니야. 여기서는 굿머더는 뭐냐? 굿머더는 아이가 생각할 때 엄마가 나한테 걱정거리를 안 해주는 행위를 하는 여자가 엄마가 굿머더야. 그 다음에 배드머더는 나한테 걱정거리는 거야. 너 왜 공부도 못했어? 너 이래서 잘 될 수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요즘 또 여기다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걱정거리를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배드머더라는 거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걱정거리를 줄여주는 엄마는 굿머더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막 생산하는 엄마가 있잖아. 막 부풀리고, 너 이래서 너 초등학교 성적 가지고 너 이래서 대학 갈 수 있어? 초등학교 공부 안 해도 지금 한글 몰라도 대학 다가 넘쳐나.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주는 엄마는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것은 굿머더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 인간 관계의 이론을 볼 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나 프로이드는 달라요. 프로이드는 그 성적인 섹슈애리티가 인간 행동의 근원이야.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를 내가 얘기하는데 페어베이엔 배원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대상 관계론은 바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을 대상 관계론이라 그래. 프로이드 심리학은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다 대상 관계예요. 대상 관계의 퀄리티, 질에 따라서 그 아이의 애니어그램 의식 수준, 그 아이의 행복 수준, 건강 수준이 다 결정된다. 그건 바로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양육을 좋은 걸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한테 걱정거리를 미니마이즈 해주고 그 관계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커넥트드니스 관련성 연합 강렬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달라요. 이 페어벤이라고 하는 학자는 리비도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but object seeking이야. 그게 중요한 단어인데 대상 추구적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대상 추구적. 대상. 성적인 에너지는 그것이 뭐야? 프로이드는 뭐라 그런 거야? 그것이 근원이 돼서 인간을 결정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대상관계 이론의 이 프로이드 이후의 에고 심리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리비도는 뭐다? 성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즐거움을 사랑하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시킹, 대상 추구적이다 이게야.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활을 가지고 이 활을 관역을 쏠 때 활을 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관역이 있어야 돼. 우선 첫 번째가 관역이라는 거야. 관역. 엄마야, 엄마. 또는 남편한테는 아내야. 이 관역이 우선이라는 거야. 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총이 날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프로이드 이론은 관역이 없어. 대상이 없고 뭐만 있어요? 개인적인 욕구 만족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은 프레이저 시킹이야. 즐거움을 추구야. 그러나 제2의 에고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object seeking이라 그래. 대상 추구적이라 그래.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뭐예요? 9가지 유형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대상과의 릴레이션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과 여러 가지의 상처와 고통과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그죠? 그게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의 릴레이션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의 심리학자인 자들이 나타나는 대상관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이 애니어그램의 타고난 에너지끼리 서로 접촉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또 한번 거기 읽어보면 또 fundamental motivation push in human experience.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적인 푸시, 인간의 경험에 동기의 푸시는 어떤 거냐? 그것은 gratification, 만족도 아니고 and tension, 긴장 리덕션, 긴장 감수도 아니다 이 말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 using others as a means toward the end.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수단으로서의 대상을 사용하는 것이 but connection with 다른 사람과의 그 목적 자체로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야.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에너지가 발동한다는 거 보는 거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모티베이션이 증가한다고 보는 건데 프로이드 이론하고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위니카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제 에고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 그 단어만 얘기하면 all powerful center of all being subjective omnisence라고 하는 거 중간에 그러면 그 주관적 omniscience 전능감이에요.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봤잖아. 인간관계가. 그러면 엄마가 인간관계를 하고 우리가 친구들끼리 애니어그램 시기비끼리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으로서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또 총무님으로서 인간관계 중요하잖아. 형으로서 인간관계 중요하잖아. 거기에는 서브젝티브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 서브젝티브의 주관적 omnisence는 뭐냐? 전능감이란 말이야. 전능감. 전능감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엄마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주관적 전능감이니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동기를 제한한다거나 이를 가면 너 위험해. 너는 이래면 잘못돼. 이렇게 단정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서브젝트 주도적으로 전능감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고 조성하고 토킹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아이한테 막 너 왜 그것도 못해 아이가 주눅 들어보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걱정거리에 건강하지 않은 엄마에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주관적인 전능감을 말살시키는 부모 선생님 애니어그램 12개 회장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리더십이 있다. 그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의 회장이었던지 엄마가 됐던지 어떤 리더가 됐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 동료 물론 동료죠 같은 팀워크가 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지지하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브젝티브 엄니센스 주관적 전능감을 그것이 남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또 그는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주관적 전능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잘난 체하고 내가 그러면 사람은 듣는 사람은 주눅들어 버리면 그거는 나도 저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지? 내가 저만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돼서 그 주관적인 전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위니컷이 얘기하는 그래서 홀딩 인바이런트라고는 이렇게 안아주는 환경을 늘 안아주는 환경 나는 항공모함이다. 세이프 앵커라지다. 안전기지야 나는. 엄마 너는 안전기지니까 네가 언제든지 심신이 뒤칠 때 막 와서 나한테 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렵지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 막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벌써 옛날 12년 여진이 아들내미가 이제 12살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집에 와요, 이제 와서 오는데 지만 오는 게 아니야. 지 친구의 엄마, 아버지의 곱하기 10가정이 오는 거예요. 30명씩. 그것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 집을 내가 그렇게 줬어요. 전원주택을. 원래 그걸 설계할 때부터 아이들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아무튼 하면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줬어, 그렇게. 그래, 크리스마스 1박 2일씩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수없이 와. 그 어떤 때는 내일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친구가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공동 육아를 했어. 한 3, 4년 동안. 4년 됐나요? 거기 이제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거. 거기 공동 육아에 7가정인가 되는데 7가정에 아빠하고 아들 또는 딸 2명씩 내일 8가정이 와요. 우리 집에. 그럼 16명에 엄마는 쉬고 있고, 이제 그 동생이 한두 명 더 있는 경우 있잖아. 아빠가 두 놈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정은 세 놈이 되고, 그럼 이제 내일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하잖아. 잔디도 깎고, 이제 막 그 스탠드, 세면대도 막 정리하고 막 그러느라고 내가 좀 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주 오는 거야. 그거 어렵잖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오기 전에 우리는 딱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는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나는 내일 나가야 돼. 나가서 호텔에서 자야 돼. 호텔은 우리 연구소 앞에 있는 호텔에 하루 자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막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날 11시에 이제 가요. 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편안하게 뛰노는 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놀을 수 있게끔 그게 다 인간 관계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팀끼리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빠하고 또 이렇게 이제 유치원 때 있었던 그 모임이 수없이 왔으니 우리 집을 왔어. 우리 집 무조건 가자는 거야. 오면 뭐 그냥 KTX 내리자마자 10분 거리니까 와서 놀다가 가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 내년 뭐 와우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그러면 예약을 해. 그러면 우리 집 그렇게 오라고 정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면 웰컴이지 웰컴. 웰컴이지. 그래서 와서 그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내가 예스 했어야 뭐 했어요? 내년에 예스 했어. 그러면 오는 거야. 오면 돼. 이제 날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 손주들이 오거나 이제 대학원생이 세미나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금요일날 요즘 이제 이 젊은 부부들이 3-4살, 4살 되면은 아이 때문에 어딜 못 나가잖아. 데이트도 못 하잖아. 금요일날 2시, 3시에
우리 아이한테 우리 집에 데리고 맡겨라. 그리고 니네는 부부는 나가서 영화도 보고 저녁 먹고 10시 안에는 와라. 그러면 아이 도로 반납해서 니네 집에 가든지, 그렇게, 그런 설계 정신도 집을 질 때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12기가 내년에 오는 것까지도 다 설계에 들어가 있어. 아무튼, 그거 좋은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이제 시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주관적, 그 가장 중요해요. 그 주관적 전능감, 아이들이 그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너무 자주 오는 거야, 피곤하게. 그래도 어떻게, 나는 뭐 바깥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또 안에서 준비를 하고 막 그러잖아? 그것도 20명이 아니라 막 32명까지 막, 1박 2일 동안 우리 3층으로 전화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불 이고 뭐고 이제 그냥 와서 그냥 씩 하고 자고 가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놓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같이 한 겸. 뭐. 우리는 호텔에 관가도 되고.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설계 정신에 애니어그램 12기도 설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어때? 자, 뭐 얘기하다가, 주관적 전능감,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선행학습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까막눈이었어. 글도 안 읽고, 뭐, 그냥, 막 얼굴 새카맣게 가지고, 이제 조합원회니까 뭐, 들르다 산으로 막 돌아다니고, 고기 잡고, 뭐, 산보하고, 막, 그 선생님 누구냐면, 코딱지야? 이름이 별칭이 코딱지는 선생님 자연 생태가지요. 생태가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만 컸어. 근데 이제 2학년인데 지금 글도 읽고 다 말도 잘하고 잘해요. 아직 적응하는 거. 그 시기가. 그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브젝티브 엄니센스라고 하는 주관적 전능감, 아주 전능감이 할 수 있다. 막, 그런 환경을 격려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에릭슨이 얘기하는 그 셀프가 그런 거예요. 8단계 마지막 나오는 셀프. 그게 바로 이제 이고 성장과 이고 발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코어트가 얘기하는 셀프, 자기에 관련된 거야. 이제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아까. 주도적, 주관적 전능감은 내가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느끼지 않으면 소용없어. 왜 너 못 느껴? 그게 아니잖아.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지, 아이가. 그럴수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이 코어트가 얘기하는 자기 심리학자인 코어트가 얘기하는 셀프는 the core of the personality라고 하는 성격의 핵심은 바로 뭐냐? 셀프예요, 셀프. 자기야, 자기. 예, 나답게 살아야지. 나처럼 살아야지. 누구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 나처럼 1번, 건강한 1번. 나인 2번인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이니까 행복하고 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셀프에 초점을 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그 셀프의 주관적 전능감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영향은 어디서 온 거냐? 아까 얘기대로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은 자아야. 자아는 현실이야. 현실은 바로 뭐야? 인간관계야. 인간관계는 초기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지금도 인간관계야. 나도 42년을 같이 한 여자 살았어요. 5년 연애했어요. 47년 됐어. 인간관계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변해, 여자는. 변할 줄 알았는데, 남자도 역시 안 변해. 다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 다르니까 재밌잖아. 성적으로 다르니까 재밌고, 성격도 다르니까 재밌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계 심리학이야, 관계. 관계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대로 뭐야? 셀프야, 자기야, 자기. 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자기가, 셀프가. 셀프는 건강해야 되잖아. 셀프가
가장 중요하니까 셀프의 주관적 전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셀프를 나는 약자로 S로 쓰는 거야. 셀프. 자기는 최고로 행복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이건 의식된 좋은 삶이야, 이거.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치요? 좋은 삶이야. 자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의식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소나 다 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의식하는 삶이야. 애니어그램 12가 하면 너무나 좋아. 행복해. 너무나 에너지가 충만해. 아우, 회장님도 수고하시고, 회원들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아우, 1박 남편이 매일 어디 갔으면 좋겠어. 나 여기 오고 싶어. 뭐, 아무튼, 또 우리 집에 애니어그램 12기 포항으로 불러드리고 싶어. 데리고 와. 남편 빨리 가. 어디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이, 그거 바로 지금 셀프는 그런 거야. 의식하는 좋은 삶이. 첫 번째, 셀프는 삶을 산다. 그냥 사는 거야. 아, 나 12기 참여하지? 가는 거야. I'm going to 외암리 마을 here.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나는 여유가 있어. 잘 먹고 잘 살아. 고기도 먹고 딸도 많고 아무튼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이건 두 번째 좋은 삶이에요. 조건이 좋다는 거지, 조건. 가장 좋은 것은 뭐야? 그 사람은 좋은 삶을 1번 살고 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의식하는 거야.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지. 그건 오래 가고 지속적이고 의식 수준이 높은 거지,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하는 건 두 번째야.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서 봉사하면서 느끼면서 삶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랑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세 번째 그걸 의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풍족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애니어그램 관점으로 보면 의식 수준 몇 단계? 4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요. 의식적으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우 나는 감사하고 눈 뜨면서 봉사하면서 눈 뜨면서 아우 훌륭한 집안에 결혼해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무튼 나는 너무나 행복해. 다행히 일대에 애니어그램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 있다면 그거는 3수준 이상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는 거지. 그것은 깨닫고 의식하는 삶이야. 지금 누가 셀프가 내가 셀프는 에고 덩어리의 그 중심축이 셀프야. 셀프는 뭐냐? 셀프의 중심성이야. 셀프는 중심이야, 그게. 셀프는 중심. 셀프는 자기 실현할 때 셀프는 중심이잖아? 셀프는 전체 중에 뭐야? 전체 중에 그 주인공이야. 가운데 있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셀프는 전체를 통괄해서 자기 개성화의 컬러도 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테그레이션 통합. 내 가정과 내 사회와 국가와 그다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셀프의 이 밸런스와 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을 넘어서 통합이라는 말은 셀프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셀프 리얼리제이션, 자기 실현, 리본, 재생, 뭐라 그래? 재생, 다시 태생, 부활, 리턴 투 네이처, 본질에 다시 회귀한다. 원래 이 셀프는 우리 아름다운 불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것이 뭐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관계 심리학적으로 초기 경험의 관계의 손상, 오염이 돼서 나한테 초기 경험의 이너 차일드 내적인 상처받은 아이가 내 안에 자라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계속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행복으로 가고 건강으로 갈 수 있는 의식을
쪽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인데 거기에 우리는 주관적 전능감을 통해서 의식적인 삶에 대한 어떤 자각, 깨달음, 행복, 감사, 사랑 이것이 애니어그램의 의식적으로 높은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어떤 타고난 에너지 9가지의 유형 중에 그것이 깨달고 통합해서 자기가 가지고 타고난 에너지 남자로서 여자로서 태어났듯이 1번으로서 9가지 번으로 타고난 에너지를 자기 원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건강하게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수료 후 11년 차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깨닫는 작업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고립돼서 살 수가 없어요. 고립돼서. 함께 애니어그램 12기 모임과 함께 서로 팀워크가 돼서 공동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또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연에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한 자기 실현 셀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이제 성격 심리학적으로 이제 4년간, 수년간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연구를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자기 통합이야. 결국 오늘 주제가 통합이잖아요? 패션을 넘어서 통합, 통합으로 나는 주제를 결정할 때 한마디도 내가,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주제를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통합으로. 패션을 넘어서 자기 통합 굉장히 중요해. 자기 통합이야말로 내가 중심이 돼서 가족끼리 살고 세상이 살고 사이가 사는 거야. 어? 그게 이제 잘못 만남에 의해서 와이프에 의해서 이제 막 이게 휘둘려지고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의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진화하는 셀프, 진화한다는 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까지 가면서 진화하는 셀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로서의 주체로서의 셀프와 대상으로서의 셀프는 이 자기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잖아. 자기를 이해하고 그다음 아까 이건 이제 종합해서 얘기하면 유능감을 갖는 거 아까 셀프 엄니센스라고 하는 주관적 전능감을 갖는 거, 저거 갖게끔 하는 거. 우리 아이한테 또는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해. 아까 서브젝티브, 주관적. 자, 자기가 주체성이지 남의 주체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뭐 하는 거야? 관계하는 거야, 관계. 대상 관계 이론이야, 대상 관계. 혼자는 외로워서 노인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외롭다는 거잖아? 그러면 애니어그램 12기 모임도 안 나오고, 이제 몇 사람 모이다가 방구석에 앉아있다, 혼자 있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윗돌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는 것은 건강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희망과 건강한 삶의 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누가 선택한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존재감을, 유능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를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그리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응? 아이의 감정 조절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진 박사가. 봤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그 감정 조절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조절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거 조절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의식 수준을 높이고 내리고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애니어그램의 변화 잠재력. 우리가 성격 심리학적으로 통합의 변화는 이제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애녀는 관점을 보면, 이거 내가 쓴 거예요. 나는 기본 유형을 발견했다. 기본 유형의 타입 8번, 타입 4번, 타입 1번 뭐. 그래서 나는 타고난 사명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타고난 사명을 여러분들 4.5단계, 5단계 때,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에, 이 세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야. 그 셀프의 아름다운 건강한 불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어나는 순간에 건강하지 못한 누구를 만나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셀프가. 그래서 건강, 돈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완벽해야 돼. 아무튼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막 이게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감을 깨닫고 그러므로 통합의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적인 깨달음으로 내가 삶을 유형별로 사는 것보다는 삶을 깨달으면서 삶을 건강하고 통합의식대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삶은 어떤 삶하고 연결되느냐?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으로 내야 행복한다 이게 행복. 그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인격은 애니어그램 수준의 몇 수준이에요? I loving identity 이 수준. 그렇죠? 이 수준이야. 인격은 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수준의 자기 실현의 인격의 세 번의 성품에 천품, 인품, 성품까지를 건강한 상태야. 이제 애니어그램 용어로 보면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인품은 바로 여기요. 인격은 그 사람의 행복.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은 건강한 이 수준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I loving identity, myself. 나를 사랑하는 상태. 내가 타고난 에너지대로 태어난 것을 사랑하고 즐기고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지. 자,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격, 의식성이 높은 만큼 행복하다는 거지. 의식성이 높은 사람은 여유도 있고, 그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의식성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이고, 제한된 신념으로 가슴은 증오하고, 장은 영역을 딱딱 싸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적으로 대하고, 그러면 내가 설 땅도 없고, 내가 가슴으로 악덕에 시달리고, 고착이 된 상태에서 인간관계,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관계가 이게 엉켜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눈 뜨면서 스트레스, 눈 감으면서 스트레스, 그래서 일찍 죽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기 인격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행복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가끔 애니어그램 쪽에서 하고, 거기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 하나는,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 사망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가 들면 그래요. 지금 내 친구들도 본인 사망이 오는 거야. 자녀 결혼, 애경사, 부모님 애경사 이게 아니라, 본인 상을 당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본인이 죽었다고. 이제 자식이 연락하겠죠.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 친구가 그 아내가 지금 한 8년 됐어요. 8년, 이제 정신병동이 아니라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가 한 8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젊을 때는 이제 건설을 전기공사 하면서 건설을 하면서 막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8년째 이제 지금 그거 다 이제 접고 아이들 다 결혼하고 이제 둘이 남았으니까 이제 천안이에요. 천안에서 그 아내 마지막을 내가 보내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고 지금 8년째 그 이제 저기 요양병원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아까 내 화백회의를 하는 모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화백회의.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뭐 우리 와이프 김치 담고 뭐 기타 하면 이제 담아놓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보내고 이제 가끔 그러는데 얼마나 이제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이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듣지도 보지도 못해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다 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100억대 가지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있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꿈과 희망이 뭐냐면, 어제는 5발짝을 걸었대요. 근데 오늘은 6발짝이 도전한다고 막 자랑한대. 오늘은 6발짝 걸어야 된다고. 이제 그 사람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6발짝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발짝 도전해? 마음 편자. 10,000발짝 도전하잖아. 10,000발짝이 뭐예요? 10만 발짝, 몇만 발짝 도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100억대 재산인데 거기에 돈이 있으면 뭐 할 거며,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고, 5발짝, 6발짝 우리 아장아장 걸을 때 어린이 때 하는 얘기냐. 아우, 지, 잘 온다. 5발짝 왔다. 6발짝 오느라 이럴 텐데 6발짝이 내일은 도전한다고. 그러면서 꿈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나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5발짝이지만 한 발짝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10억을 주고 한 발짝 사고 싶은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 한 발짝을 10억으로 어떻게 사. 우리는, 여러분들은 10발짝 걸으면 100억이 되는 거야. 한 발짝 10억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저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직접 온 것은, 그 전제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거꾸로 역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그런 매니저를 잘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연구소는 여러분들 배출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또 오랫동안 우리 전 회장 이거 이금숙이 얘기한 대로 아까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면서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만나는 한, 저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잖아. 우리 관계의 질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그 이상이야.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니까 행복하고 오랫동안 잘 여러분들이 실현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제 너무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 함께하는 시간이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중간에 있지만 또 만나다 보면 또 더 좋은 일, 또 내년에 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우리 갈 데는 많이 있지만 또 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예스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날짜 정해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해피 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